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브이로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미로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디자인을 대충 잡아보았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우선 헤더, 이 상단 영역과 그리고 후터, 이 하단 부분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Next.js에서는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CSS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만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리액트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코딩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결과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름, 헤더, 그리고 메뉴로 헤더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푸터 영역 같은 경우는 저의 링크드인,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메일 링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뉴가 전환이 되는 효과도 구현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포인트 컬러 UI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스타벅스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저도 똑같이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스타벅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메뉴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죠? 헤더와 푸터. 하지만 뭐 헤더와 푸터만 바뀌어도 딱 봤을 때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페이지보다 훨씬 홈페이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커밋을 한 히스토리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코멘트를 해볼게요. 어떤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작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제가 5년 전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을 때 했던 그 코딩 하던 습관이 점점 살아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파일은 제 예전 프로젝트인데 예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패키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 해서 이 스타일링된 HTML의 엘리먼트를 바로 반환해서 이렇게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노마드 코드에서 학습을 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CSS가 적용된 엘리먼트를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도 정확한 명세는 다큐멘트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스타일링의 뭐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편했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제가 시밍 엔진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구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프롭스의 어떤 밸류를 바로 가져와서 CSS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Next.js 프로젝트에도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적용을 시키면 제가 코딩했던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입을 하려고 초반에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 Next.js와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아직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워닝이나 에러 같은 게 많이 뜨는데 저한테 가장 불편하게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use client 이 부분은 use client 부분은 잠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부터 설명을 마무리를 짓자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적용이 된 모든 파일에는 이렇게 use client로 먼저 선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페이지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들어갈 텐데 그럼 모든 파일에 이렇게 use client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를 할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정말 유용한 라이브러리였지만 넥스트.js는 아직 안타깝게도 그렇게 도입하기에 썩 좋은 라이브러리는 아닌 것 같아서 걷어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넥스트.js의 도큐먼트에 써 있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컴포넌트 이름 .module.css 혹은 SCSS 사스는 SCSS 확장자인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CSS로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돌아와서 이 유스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디렉티브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Next.j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 이렇게 컴포넌트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se 클라이언트라고 선언을 해야 이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보고 그렇다면 이제 컴포넌트의 특징,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특징, 그리고 언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코드 작성을 하면서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어떤 점이 다른지 깊게 학습을 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는 디렉티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ext.js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Next.js로 저희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지식을 공부하지는 않고 우선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고 방향을 잡고 코딩을 해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유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되니까 제가 처음에 Next.js를 도입했던 그 목적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서 정말 최소한의 파일만 유스 클라이언트로 사용을 하고 싶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프론트엔드가 본업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공부를 깊게 파고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뒤로 밀어두고 저는 서버 컴포넌트를 목적으로 만들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조금 더 학습을 하고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만의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이렇게 디폴트 정말 퓨어한 CSS를 사용해서 컴포넌트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많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CSS를 까먹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속도가 다시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더 만들고 컴포넌트도 이렇게 보시면 이 네이밍 컨벤션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컴포넌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 마음대로 이름을 소문자 헤더 뭐 이렇게 tsx 그리고 제가 브라우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header.component.tsx 확장자 이렇게 좀 길게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카멜 케이스 대문자로 시작하는 편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컴포넌트는 다른 HTML 페이지와는 다르게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리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프롭 사용해서 저의 메뉴에 사용되는 이런 텍스트나 링크를 동적으로 전달해주는 로직도 구현을 해보았고
이 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예전에 구현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까먹어서 다시 기억을 살리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있는 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use path name이라는 훅을 가지고 와서 이 path name이 현재 내가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라면 is selected라는 불리한 프롭을 true 혹은 false로 바꾸고 하위의 메뉴 컴포넌트에서 이 불리한 값을 보고 selected인지 아니면 selected가 non-selected 상태인지 판단을 해서 해당하는 CSS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원래 제가 처음에 딱 진입을 했을 때 보여지는 이 페이지가 굉장히 좀 썰렁한 것 같아서 이런 사진도 넣고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링크도, 플레이리스트 링크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헤더와 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디자인 한적인 거는 더 선대하겠죠. 하지만 헤더와 부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느 정도 CSS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티밍 엔진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티밍 엔진 컬러는 오렌지 색상이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오렌지 컬러를 파란색이나 뭐 검정색이나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코드에서 선언된 부분을 찾아서 일일이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이렇게 컬러 값이 다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보게 되면 메뉴도 이렇게 오렌지 컬러 그리고 텍스트 색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박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지면서 이렇게 티밍 컬러를 한 군데 선언을 해두고 사용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티밍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쉽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